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10여 년 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됐다가 개발이 무산된 이후 이번에는 아예 사업 계획서에서 제외된 서부 이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단지로 구축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면적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 생산 공장인 팹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시설 부지로 조성되고 산업단지 부지 남측에는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전용 택지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식사값, 점심값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밀프렙을 실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밀프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식사와 준비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식사를 미리 한꺼번에 좀 소분해서 준비를 해뒀다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 먹는 그런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재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밀키트보다는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는 식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밀프렙으로 건강하게 드시고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 알차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100원의 문자가 유료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선 가장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는 아파트나 재개발 쪽 시장이 지금 약간의 답보 상태에 빠져가고 있고,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공사비가 증가가 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악화가 되죠. 사업성이 악화가 되면은 이런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더 넘어서서 이게 정비 사업이 좋아지려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가격이 월등히 더 높아지면은 그건 또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그렇고, 또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했었을 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아파트,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또한 여러분들이 또 망설여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노후는 다가왔는데 노후 대비는 안 돼 있고, 노후 대비하려니 이게 마땅하게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을 보면서 한 번 본다고 되게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차례 제가 방송했는 것 좀 살펴보시고, 과거에 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쭉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잘 하신다면은 좋은 투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러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세미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자 노인, 뭐 가난한 노인. 뭐 부자 노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자의 기준 자체가 부자 노인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집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노후를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월소득 수준은 있어야 되겠죠. 월소득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생활 기준으로 해서 300, 400으로는 절대 여유롭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기타 등등을 다 고려한다면은 노후는 제 기준으로는 월 최소 500에서 600 정도는 되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5, 600을 갖기 위해서는 6, 700을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6, 700 정도가 나오면 세금을 내고 5, 600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5, 600을 가져가는 그런 6, 700이 나오는 물건을 하나 갖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현금으로 거의 20억 원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수치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억이 안 되는 작은 돈으로라도 알뜰살뜰 잘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가난한 노인은 그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죠. 늘 뭐 진짜 노후 생활을 하면서 늘 돈의 아쉬움을 가지고서 쪼여서 사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이런 가난한 부모들은 이런 어떤 그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그렇게 집안 전체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선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죠. 이러한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시기인가 이런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좌우되니까요. 이런 세미나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진행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송 시간이나 방송 시간 끝나고 전화 주시면은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는 토요일만 합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는 토요일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지 또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남길 수 있을지 노후화라면은 좀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고민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 세울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토요일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번호는 동일하니까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전략 궁금하시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그 고민 함께 덜어드리고자 하니까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고민 가지고 있으실까요? 네, 저는 무주택자인데요. 시어머니께서 네, 구로구 고척동 고척고등학교 그 왼편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2구역으로 속해 있는 네, 지금 동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머니 앞으로 그 어머님이 사셔서 지금 10년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증여를 받아야 되는지, 나중에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저는 무주택이라서 서울의 중심지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요. 아직은 음,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모아주택으로 하면 5년 뒤에는 아파트가 되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지금 증여를 받는 게 좋은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도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주택을 보유하는 게 맞을 것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시어머님께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머니께서는 10년을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10년 동안 보유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께서 지도 검색은 마무리하고 계시니까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어머니라고 하셨죠. 네네. 근데 그 자제분이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시죠. 네네. 남편 형제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네. 아, 외동이세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이 모아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뜻인가요? 언제 아니요, 받을 것인가요? 이 뜻인가요? 네, 지금 받아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은 건지, 네. 나중에 상속을 받아서 저도 그때는 주택을 보유할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팔아버리는 게 좋은지, 나중에 상속으로 받아서 주택수를 우선 늘려야 되는 기본적으로요. 건지. 네, 상속세나 정료세는 세율은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3억짜리를 받는 거와 10억짜리를 받는 거는 세금이 다르죠. 네네. 10억짜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머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쳐요. 네. 아니, 1억 5천밖에 아니, 안 돼요. 글쎄 3억이라고 치자고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모아주택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돈도 더 내야 되지만 금액이 또 10억이든 얼마든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커지고 난 다음에 받으면 세금은 더 많죠. 네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상속과 정려는 꼭 받아야 되는 물건이라면 첫째, 네. 이게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면은 안 받는 게 좋죠. 네. 여보세요? 네네. 가치가 없다면은 물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팔아서 현금 받는 게 더 낫겠죠. 네. 근데 가치가 있는 이렇게 개발을 한다, 개발의 기대가 있다, 개발을 하면 좋다 이런 것처럼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가치가 작을 때 받는 게 유리하겠죠. 아, 받아서 네. 가치가 크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건은 개발이잖아요. 개발. 그렇죠. 모아주택이 개발. 얼마만큼 잘 되냐 못 되냐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가봐야 아는 건데 현재 상태로서는 어머니 이름으로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추가 부담금을 내어서 아파트화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은 작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행이 된다면 추가 부담금 내고 아파트화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받을 때는 이미 덩어리가 금액이 커졌죠. 네. 커졌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아, 네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증여가요. 네. 그럼요. 뭐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서 이 정도 답변이면 또 궁금한 게 또 뭐죠? 아니,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상속으로 그 고척 고등학교 그 주변이요. 시세가. 아니 상속을 받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금액이 훨씬 커졌잖아요. 네네. 훨씬 커졌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질문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무화주택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상속이냐 정려냐의 문제예요. 네, 네.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속 정려 어떤 세금에 대한 질문에 가까워요. 네.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나이가 그 많기 전에 조금씩 주는 것이 나중에는 세금이 적어요. 하나고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꺼번에 딱 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주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나누어서 주고 나누어서 줬었을 때 세금이 훨씬 적고 또 물건을 현금으로 딱 주는 것보다 물건으로 주었을 때는 물건의 실제 가격보다 좀 더 낮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물건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금액이 어쨌든 작은데 나중에는 아파트가 되고 나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커지면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거를 자제분이 내든 부모가 내든 어쨌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아,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그러니까 이건 무화주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네. 정려세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속과 증여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세금 측면에서 지금 증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또 앞으로 다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고민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송정역에 네, 빌렸는데 방 3개하고 화장실 2개인가 봐요.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이실까요? 아니요, 그거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아, 매수 고민 중이세요? 예. 송정역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위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송정역 있는데 뭐 중학교, 국민학교 있다고 그러던데. 중학교 뭐 이름이나 대략적인 좀 큰 건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안 봤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무주택자이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송정역 부근에 다세대 주택 매수 질문 주셨고요. 일단 대략적인 위치만 집어주셨기 때문에 인사 나눠보시고 구체적인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시청자분님은 네. 첫째 송정역 부분에 빌라라고 그러셨죠. 예. 빌라고 방이 3개고 예. 이거를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쪽에 그거 만약에 그쪽에 네. 사지는 않았는데 만약 그쪽으로 만약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쪽에 제일 궁금한 게 뭐냐고요. 그쪽에 사놓으면은 네. 그거 들어가 살면은 괜찮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아, 투자 가치를 여쭈는 거다. 그죠? 예. 여기에 거주하실 건가요? 예. 아, 그러면은 거주 가치하고 예. 그다음에 투자 가치하고 예. 이게 다 알고 싶은 거네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 이 거주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네. 살기에 편리하냐, 좋으냐, 예. 뭐 불편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사실상 거주 가치는 우리들보다도 사람마다 이게 좀 틀려요. 예.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은 김포에 살아요. 네, 조금만 크게요. 김포에 살아요. 김포. 아, 김포에 사시군요. 예. 김포에 사시니까 예. 불편한 게 뭐예요? 김포는 좀 지하철을 타면은 네,
지하철 좀 작잖아요. 네. 그 서울은 이제 지하철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네. 또 다른 거 불편한 게 있나요? 없어요. 딴 거. 자, 그러면은 네. 김포에서 일로 왔었을 때는 불편한 지하철이 아니라 네. 편리한 지하철 쪽 때문에 교통 때문에 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이라면은 본인에게는 우리 시청자에게는 거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네. 직장 다니거나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이라면 또 그래요. 예를 들어 네. 저처럼 제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여기 가서 하면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거주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처럼 굉장히 가까워야지. 거주 가치는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청자분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잖아요. 네. 투자 가치는 이런 거예요. 요즘 그 1번 질문도 그렇습니다만 모아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모아주택이 뭔지는 아세요? 모아주택 그거 단독주택 같이 생긴 거 그거 모아주택 아닌가요? 네? 단독주택 같이 생긴 거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네. 단독주택들 쫙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런 지역을 한 지역을 전체를 부수고 개발하는 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재개발을 그러는데 단독주택들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다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감싸지 있잖아요. 네.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안 봐요. 방금.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도로에 감싸 있는 그 도로 안에 있는 물건들만 개발하는 거. 그걸 우리가 소규모 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몇 군데를 묶어서 하는 걸 우리가 모아주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런 모아주택은 이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빌라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아마 보신 데는 틀림없이 빌라가 많을 거예요. 그 가시면은.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빌라가 있는 동네지만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가능하냐? 네. 나중에 뭐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 거는 그 송정역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6분 거리다 그러던데. 6분 거리요. 네. 걸어서 6분 정도 거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거리가 전혀 바로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이게 송정역이라면은 어느 방향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몇 번 출구 이런 게 있던가요? 몇 번이요? 예, 출구. 3번 출구였어요. 3번 출구군요. 네. 그러면 이쪽 편에 아마 이 주거 단지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송정역에서 남쪽으로 네. 그 어딘 같은데 여기에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투자가 돼서 물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한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물건이 나쁘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님이 직접 그 물건을 직접 가 보시고 네. 몇 번을 한 번만 가지 말고 2번, 3번, 4번을 가세요. 네. 가다 보면은 아, 이 동네가 내가 살기에 정말 편리하고 괜찮구나. 네. 그런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네.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가격도 빌라는 뭐 똥값이지만 네. 많이 더 정말 그 앞으로도 이렇게 방 3개짜리는 인기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이 충분히 상황을 보시고 그때는 그냥 구입해라. 미래가 가치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네. 내가 살기에 편하다면은 구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답변 도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상황에서는 교통편으로 보면은 좀 주거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처 둘러보시고 내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천천히 좀 고민하시고 매수하시길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함께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고민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고민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질문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 남가자동 가자역 앞에 네, 8브록 아이파크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거를 매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해나 해서 네. 좀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혹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 기한이 한 91년도에 그걸 샀거든요. 네, 지금까지니까 30년이 넘었죠. 33년 됐죠.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 거주는 했다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데는 일산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주택은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요. 한 채 가지고 있고 이제 저기 창원에 네, 오피스텔 네, 원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위치가 남가자동의 가자역 앞에 있는 아이파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DMC 가재울 아이파크 맞을까요? 예. 네, 보유 기간은 한 30년 정도 되셨고 매도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궁금증 잘 들었고요. 먼저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계속 살았다가 이제 재건축이 된 거잖아요. 예, 참 예. 재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걸 뭐 계속 팔까 말까예요? 팔고 나서 아, 매도는 생각했는데 예. 매도 후에 예.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건가요? 예. 예. 아, 이게 매도를 한다면은 예. 우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일산인가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예. 거기는 지금 전세 사시나요? 예. 전세 살고 있어요. 얼마죠? 4억이요. 4억이고요. 네.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하면은 가용 자금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0억 정도 그 앞 이제 파는 거는 이제 저기 가자율 네. 그건 9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다 내고 세금 안 내고요. 아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어쨌든 세금 다 내고 뭐 9억이든 8억이든 되는데 예. 전세 이렇게 있고 예. 이 8, 9억을 어떻게 할까 이런 네. 질문이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시청자분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입니다. 네, 67세예요. 예.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는 집이 중요하세요? 노후가 중요하세요? 노후가 중요하죠. 노후가 더 중요하세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노후는 제대로 뭐 돼 있는 게 별로 없나요? 연금은 없나요? 연금 쪽 나오는 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금은 나오고 사업은 계속 하시군요. 예. 예.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연세 하신다는 거는 그냥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은 그냥-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잘 되고 있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돈은 결국에는 평생 내가 노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집이 없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그 돈은 가지고요. 네. 여윳돈이 또 있어서 네. 용산이나 잠실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플러스 또 여윳돈이 또 있군요. 예. 예. 아, 여윳돈이 있고 전세도 있고 예. 이게 다 합쳐서 뭐 어느 쪽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살까 뭐 그런 건가요? 아, 일산에 이제 현재 살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네. 그 금액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요. 아, 투자만 하려고. 예. 예. 그럼 일종의 갭 투자가 되네요. 예. 예. 그럼 그 투자 방식은 지금 시청자분은 아파트만 보시는 건고요.
아파트를 현재까지는 봤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이외에 뭐 이건 왜냐면은 예. 어떤 질문 사항이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예. 답변 자체가 너무 방대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으로 제가 이 해답을 다 드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예.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가냐면은 꼭 상담을 해요. 예. 예. 상담을 해서 개인적인 자금 기타 등등을 다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1안, 2안, 3안 다 보고 1시간 이상 걸려요.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는 형태로 투자가 들어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걸 내가 단지 투자 개념으로만 볼 거냐 예. 아니면 거주 개념도 같이 섞여 있냐. 그러면 대다수 분들은 뭐냐면 투자도 되고 거주도 되는 거 둘 다 되는 거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예. 두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두 개 과정에서 시청자분님이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두고서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아파트 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강남 3구라든가 용산 쪽으로 들어간다면 네.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거주하지 않으면은 비과세가 안 돼요. 네. 거주를 꼭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런데 강남 3구나 용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갔었을 때는 그거는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은 시간 지나면 2년 지나고 이러면 비과세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세금 문제도 시청자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아파트 구입할 때가 아니다. 아파트는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리고 바닥 권역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다가 다 회복을 어느 정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저는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내려간다면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2년은 최소한 더 지켜보고 이제는 바닥이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아파트 흐름이 앞으로도 그런 바닥 찍고 엄청나게 올라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네. 그런 측면인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 뭐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면 그 땅 위치 모양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동네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물건이.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뭐 직장에 가까운 일산 쪽에다가 그냥 집 하나 마련해서 네. 널찍하게 저렴하게 살고 나머지 네. 돈을 굴려가지고 차라리 그걸 한 다음에 나중에 자녀한테라도 주고 그러면 좋겠지 했을 때는 투자 방법이 또 달라져요. 네. 그때는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님은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돈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에 가서 뭐 어떤 형태로 사면은 이게 돈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딱 이 동네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동네 가서 이런 식으로 사면 무조건 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패턴이고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파트라든가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겠다면 1, 2년 정도 좀 더 지켜봐라. 네.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상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의 접근은 사서 월세 나오거나 아니면 사서 어떤 거 개발을 해야 되는 단독주택을 사서 부수고 새롭게 짓는다든가 이런 쪽의 접근이라면은 그거는
지금부터 잘 살펴보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물건만 네. 좋으면 사도 된다. 이렇게 네.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직장 자체가 일산이 더 편리해.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에서 그냥 좀 널찍한 집에 그냥 살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작은 돈으로 굴려서 수익형이든 재개발이든 뭘 사서 굴려서 자산을 더 만든 다음에 자녀들한테 나중에 좀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접근했었을 때는 그때는 재개발이나 오피스텔이나 이쪽으로 또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 제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죠. 네, 그러네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살아왔던 지금 과거 한 40년 세월은 4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좋았던 시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근데 지금 네. 일을 하시니까 더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업을 하시니까 어때요? 어렵죠? 예,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예. 저희는 또 이제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지금 시청자분은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잘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게요. 그러나 네. 대다수의 일반 제조업 사업은 어렵단 말이에요. 예. 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왜 어려워졌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다시 좋아지려면은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사람도 일단은 줄지 별로 안 줄어야 되고 네. 그리고 세계 경제도 좋아지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부동산은 앞으로 향후에 나빠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적어도 15년, 20년 뒤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걸 예상해서 정말 머리를 짜서 이걸 구성을 해야지 평생 살아오신 경험과 평생 살아오는 시대 생각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면 되죠. 근데 만에 하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알려드렸으니 고민을 더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꼭 제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또 네. 질문을 하시면 그런 사적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천자님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매도를 하고 여유 자금을 더해서 좀 다시 알아보신다면 일단 거주나 투자 목적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해 보시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희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 다시 전화를 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소형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형주택을 매도 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 요약해 주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현재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주택이 1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소형주택 기준은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렇죠? 6억 미만이고 그다음에 규모는 59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한 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는 것들도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사는 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사는 것도 안 들어가겠죠. 조건은요, 임대사업자를 내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임대사업자 내어야만이 그거를 추가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같은 거를 30평대를 하나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30평대 같으면은 이거는 이런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가 되니까 얘는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을 지금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요.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줘요. 전부 다 이거 주택 숫자에서 빼줘요. 그런데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1, 2, 3주택자니까 이거는 취득세 중과를 맞아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근데 함정이 뭐냐면은 이러한 제도를 내년 25년 말까지만 한정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26년 말이 지나면 빠져있던 요 주택들이 전부 주택 숫자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빼놔놓고 26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주택 숫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이걸 세제 혜택이 이게 세제 혜택이라고 볼까요? 그거는 결국은 저건 뭐냐면은 이런 작은 걸 사고 25년 내년 말 안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까지도 다 사버리는 경우에만 이게 좋은 경우죠. 근데 그게 내년 말까지 아파트가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해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택 숫자는 제외되지만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주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해서 끌고 가면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수는 소형주택은 일단 제외가 된다. 다만 내년 25년 말까지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주택 숫자에서 제외되는 조건 자체가 임대사업자를 내야만 돼요. 임대사업자 내지 않으면 주택 숫자에서 제외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소형주택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이렇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내게 되면 이거는 또 하나는 종부세 합산에서 이건 배제가 돼요. 물론 강남 상구나 용산 지역은 제외예요. 이게 이 혜택이 오히려 더 커요. 종부세 합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형주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짧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무료 세미나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질문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부터 살펴보고 세미나로 마무리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 고용 생산 모두 활랑, 소비도 견조하고 이민자들에 의한 경기가 활황이 되는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은 이민자들에게 결코 이민자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2022년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혼인 출산율이 1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출산율요. 한국도 2040년부터는 2040년 그래봐야 몇 년이 앞으로 한 16년, 15년, 16년 정도 지나면은 집값이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가구 숫자는 2039년에 거의 앞으로 15년 정도 있으면 가구 숫자도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구 숫자도 줄고 인구가 주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딱 돼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일본은 2045년 수도권 주택 자산 가치는 2018년 대비 30% 떨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약 한 20년 뒤에는 지금 몇 년 전에 있는 자산 대비 30% 이상 떨어질 거다. 도심의 공실률이 30% 이상 예상한다. 자, 이게 전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부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우선 붙어야 경기도 살고 인구가 붙어야 주택도 살고 인구가 붙어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도 젊은 층이 너무 적게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받아줄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없죠. 안 돼요. 지금 20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나는 인원으로 지금 60대는 100만 명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 60대가 살고 있는 집 5채 다 없어져도 나중에는 지금 태어난 애들은 한참만 있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집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은 향후 주택시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월 출생아가 1만 명대로 역대 최소고 인구가 52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죠. 이러한 인구는 우리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조건 재개발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사줄 사람도 없고 사업성도 안 나고 공사비인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점점 지방도시도 굉장히 노후주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사회 변화에 맞게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 급하다 지금. 노후 대비해서 자산 투자는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60대, 70대 노후가 정말 어려워졌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40대, 50대다. 40, 50대는 지금부터 노후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래? 자녀들에게 뭘 남길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에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노후 준비라는 단어만 들어도 일단 막연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막막하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내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남겨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못다한 이야기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나의 부동산 계획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전화는 동일합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꼭 하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위해서 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부동산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